예, 감사합니다. 26대 국토도시학회 회장 후보 김현수입니다. 오늘 뭐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다 으스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국토도시학회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인 학술 단체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의 대표로 회장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사실은 훨씬 더 학술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또 리더십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회장이 재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귀를 기울여 가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차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 국토도시학회의 이 학술지 아마 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학회는 학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문학회지, 그다음 국문학회지 이런 학술지가 계속 탑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춘추계 학술대회 저희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보나 굉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 한 1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와서 논문 발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도시의 날, 도시대상, 국토대상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아마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되면 아마 그 역할도 의미도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국토도시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송년회 때 우리 한 고문님이 훌륭한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 전임자가 좀 이렇게 느슨해야 그 다음 사람이 빛을 보는데 보니까 전임자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나 지금 뭐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어서 제 뒤에 한 분은 아마 좀 상당히 덜 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격차, 벽폐를 그린 것이죠. 그 감독의 그전 영화를 보니까 설국열차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뜻을 두고 보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역시 격차, 사회적 격차를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경남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지금 연일 우리 경제장관회의 때 청와대 보고를 하면서 각 부처마다 정책을 발표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역 도시명 혁신지구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지방에 판교를 만들겠다. 좀 거칠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다 뭐냐 하면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이 돈 벌수록 사실은 우리 제조업과 유통이 위축이 되죠. 그리고 또 지역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회장 후보들하고 같이 지배를 방문하고 하면서도 절절히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 국토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저희가 정부와 공기관 또 우리 지회가 많이 있죠. 지회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회 그 다음에 지역의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뾰족한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부도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하는 좀 모호한 정책이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겠다 그런 소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이 계획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계획 수립, 데이터 DB 분석하는 것.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도 이번에 또 신임 교수를 채용했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토지이용, 단지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이런 전공으로 학자들의 전공을 나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지 분석, 타당성 분석, 상권 분석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그 자격증 제도라든가 교육 과목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한번 좀 다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그 축소도시 문제, 지방 소멸, 그 다음 컴팩시티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계획 제도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 지금 엄청나게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도시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군, 시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체계에 대한 문제를 좀 적극 좀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입니다. 저는 뭐 선거 때마다 이거 참 말씀드려왔습니다만은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회장이 되면 지금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가 입장에서는 국토와 도시에 대한 북한의 영토, 그다음 저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철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서울과 평양을 철도로 잇는다면 그거 되나 그게 될까 싶은데 만약에 평양을 거쳐서 북경까지 연결된다면 이게 굉장히 감흥을 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경까지 연결되면 사실 이것이 울란바토르나 모스크바나 파리, 런던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꿀 변하는 철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통일국토 아카데미를 개설하겠다. 이미 사실 정창훈 회장님 오시면서 많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있죠. 통일 문제에 대한 아카데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부, 통일연수원, 경남대학교, 그 다음 여러 가지 회계법인, 법무법인에서 다 하고 있는데 대개 경제, 정치 분야입니다. 저는 좀 SOC, 토지와 주택, 산업단지에 관한 통일국토 아카데미를 열어서 통일연구원, 통일연수원과 협약을 맺고 전문가들 데려와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전문가 양성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4년 전에 사실은 부동산 개발협회하고 조선일보하고 통일국토 공모전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단절이 됐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통일이 되었을 때 국토 비전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홍보를 좀 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단동과 훈춘에 가면 북경까지 고속열차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짓고 단동, 훈춘, 센양, 장춘, 북경을 연결하는 그 고속철도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방문해보자 해서 우리 중국의 성시교육학회가 있죠. 거기 가서 한번 컨퍼런스도 하고 대장정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모시고 함께 한번 그곳에 가서 한번 답사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국토론 한번 책을 한번 써서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회가 정말 통일 연구의 전문기관으로 자기 매입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연구원 이런 것들하고 좀 여러 가지 회의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집을 이쁘게 짓고 단지를 이쁘게 설계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거기에서 집값이 오르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일자리, 특히 스타트업, 스케일업, 외곽의 산업단지는 더 이상 사람 끌어들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도심으로 옵니다. 대도시의 도심이 산업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택지, 산단 개발, 산단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심에 있는 그런 도시형 장소 플랫폼 만들기 그런 것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도시에서 혁신지구하고 중기부의 스타트업 단지하고 융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우리 국토부의 장소 플랫폼에 플러그인 끼워 넣는 작업들이죠.
부처간 협력 사업입니다.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한 가지는 이번 춘계 학술 대회에 육아정책연구소를 초대했어요. 여성위원회하고 공동 세션을 하나 준비 중인데 육아 문제라는 것도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200조를 쏘아부었는데 성과 없다고 하죠.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를 제가 가끔 가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하고 우리가 좀 협력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도 국토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복합 연구에 대한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좀 장황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런 활동 없이도 세계적인 단체로 우뚝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수가를 얹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회에 좀 혁신을 끌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들이 잘 되자면 사실은 회장이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송유회 때 좀 말 빌자면 한 고모님이 건배사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화만사성이고 회화만사성이다. 학회가 화목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함께 일하게 될 우리 부회장들과 임원진들과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 제가 말씀드린 소견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여기 와주신 우리 임원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성 국토학회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술부회장.